이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난이도 조절이 심하게 들어오면 시험에 제일 중요한 변별력이 없어져요. 정말 역대급 난이도가 될 것 같고 정말 기록적인 과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동요하지 마시고 이런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시험이 끝났죠. 원래 시험이 끝나면 홀가분 해야 되는데 좀 이건 선을 넘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출제위원분들이 문제를 좀 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수험생분들이 사실 2, 3년의 인생을 걸고 시험을 치르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분들의 청춘과 꿈, 인생을 담아서 인생을 치는 건데 출제위원분들이라면 정말 그 수험생분들한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선정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문제를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난이도 조절이 심하게 들어오면 시험에 제일 중요한 변별력이 없어져요. 유해생분들은 정말 당황이 되실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을 텐데 실력 발휘도 못할 정도의 문제를 줘버리니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래도 좀 포기해야 되나? 이게 뭔가 노력으로서만 될 것 같지 않은 그 불안감 그리고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 뭔가 시험에 뭔가 운이 작용하는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청춘을 다 바쳐도 되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어렵게 나올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건데 절대 끝까지 저는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보다는 다시 변별력과 난이도의 밸런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문제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다시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기존 시험과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시험을 좀 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정말 큰 문제가 있었던 과목이 회계학 1부, 2부였죠. 정말 많은 수험생들을 좀 괴롭혔고 저도 당황하게 만든 과목인데요. 이번 회계학 1부 보면 두 문제 나왔는데 수익과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나왔잖아요. 특히나 또 수익 챕터는 거래 유형이 많고요. 그 거래 유형을 그 시험장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두 개 챕터에서만 나왔고 수험생들이 당황했죠 일단은. 그리고 이게 또 더 문제는 두 개 챕터에서 나오게 되면 그 챕터에서 문제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주제들과 개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기준보상 거래에서도 선택형이나 조금 더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많은 동차생들은 좀 제꼈던 유해생들도 이거 워낙 안 나오니까 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문제들이 사실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회계학 2부 진짜 이거는 진짜 선을 넘었어요. 진짜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정말 세무회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랑 세무회계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랑 그 차이가 없어요. 물론 한 15년치 회계학 꽈락률을 보게 되면 언제나 회계학 2부가 더 어렵게 나왔는데 최근 5년 사이에는 이렇게 회계학 2부 꽈락률이 엄청 어려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꽤 적당히 어려우면서 난이도와 변별력이 유지가 됐는데 이번 문제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시간 안에 당연히 못 풀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회계학 2부가 좀 어려울 필요가 있었나. 우리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가 좀 적당히 어려우면 변별력이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합격하고 열심히 안 한 사람 당연히 떨어져야죠. 근데 이게 꽈락률이 60%, 70%를 넘어가는 순간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변별력은 거의 바닥으로 치닫게 돼요 이게. 제 생각은 회계학 1부 꽈락률도 50% 당연히 넘을 거라 생각하고요. 회계학 2부도 75%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역대급 난이도가 될 것 같고 정말 기록적인 과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안타깝게 탈락의 고배를 마실 것 같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세무사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세무사 시험 자체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정말 논란이 많았던 선을 넘은 회계학 2부 좀 문제를 몇 개 보면 1번 같은 문제도 보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한 측정 금융자산인데 이것도 사실 세무조정을 우리가 띄우려면 이거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좀 어떻게 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문제 좀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를 알지 못하면 아예 세무조정을 할 수 없게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조금 논란이 있다거나 너무 그 회사의 회계 처리를 추정해야 되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좀 자료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없었고,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 자본전입 뭐 항상 자주 나오는 거긴 한데 이게 합병 차익이 좀 들어가면 또 어렵고요. 최근 개정 사항도 물어보면서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 좀 초과가 됐다. 그리고 양가로 4번도 보게 되면 금융자산 관련된 회계 처리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저 이거 뭐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세무회계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재무회계 연습 문제인가? 수익 관련된 수취채권부터 계약자산에 관련된 회계 문제를 물어보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 이 정도까지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주면서 세무조정을 띄우는 건 안 나오는데 또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주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사실 멘탈이 굉장히 털렸을 겁니다. 그 앞 페이지에서 이미 평상시에 하고 좀 다르네? 굉장히 지엽적이네? 난이도가 좀 어렵겠네? 어떻게든 버티고 왔겠죠.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거의 한 페이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재무회계 연습의 수준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가 들어갔다면 진짜 막 별생을 다 들고 갑자기 뭐 식은땀이 확 나겠죠. 근데 그렇게 사실 멘탈이 무너지면 무조건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또 실력 있는 분들은 넘겼을 거예요. 아 그래 이거는 좀 확실히 제끼자. 그래서 뭐 좀 풀고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분할이 나온 거예요. 사실 분할은 저도 사실 공부를 할 때 뭐 합병 10문제 있으면은 분할은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해서 한 2문제 정도? 간단하게만 풀고 넘어가지 사실 이렇게 분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풀어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무사 2차 4과목을 좀 총평을 해보면 회계학 1부는 일단 출제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커요. 어쨌든 그 2차 시험에 1구시잖아요. 근데 정말 10년 전에 출제 유형으로 바뀌었네? 문제 2개밖에 없네, 똘락. 내가 하필이면 잘 못하는 챕터네? 그 순간 사실 멘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제를 풀어보니 역시나 지엽적인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어려운 수익 챕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완화율 한 5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학 2부는 진짜 이건 선을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라 저는 세무사 자격증에 대한 어떤 위상까지 떨어뜨릴 정도의 시험 출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세무사는 조세 전문가고 세법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험생일 때부터 정말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세법학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국기법부터 시작해서 국세, 환급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뭐 신탁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상징세, 뭐 초과배당 무난했고요. 조특법도 용농조합법인 사실 무난했고, 개소세, 뭐 지방세 사실 다 무난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사례형, 판례형이 많이 나왔었는데 채점 논란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도 큰 변동이 없다면 기본적인 법령과 이론, 단순 텍스트를 외우는 정도의 출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세무사 2차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기준은 당연히 회계학 1, 2부 꽈락만 넘겨도 무조건 합격이다. 회계학 1부 꽈락률은 50%고요. 회계학 2부 꽈락률 75%잖아요. 이 두 과목 또 꽈락 넘을 확률 자체가 10%도 안 돼요. 2차 경쟁률 한 10대 1 안 되잖아요. 이 두 과목만 꽈락 넘으면 세무사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험생들은 이제 올해 같은 이제 좀 선을 넘은 시험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바뀐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혀를 다듬으셔가지고 원래 하셨던 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회계학 1부는 조금 이제 지엽적인 주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요새 회계학 1부 유해생들 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또 어렵게 공부해요. 회계사 문제도 풀어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계속 꾸준히 문제에 대한 커버리지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학 2부는 사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사실 어떤 실력자도 버텨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타임어택이 심하고 꽈락률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를 하실 때 연습할 때도 세무회계 문제는 정말 빠른 속도로 풀으셔야 돼요. 물론 타점도 좋고 정확도도 높으면 좋긴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푸시는 연습 자체를 살벌한 속도로 풀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5분짜리, 7분짜리, 15분짜리 그렇게 문제에 대한 시간을 정해놓고 푸시고요. 평상시에도 토요일날마다 GS 스터디 같은 거 스터디 구호에서 가지고 실전적인 문제 많이 하시고요. 네, 그렇게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법학 1부, 2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동차생들은 A급, B급 논제, 유해생들은 C급 논제까지만 사실 챙겨가면 요새 거의 뭐 꽈락은 당연히 안 날 것 같고요.
60점 가까이 맞는 좀 무난한 세법학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동요하지 마시고 이런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멘토링 영상을 찍을 때 정말 세무사한테는 세무회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계학 2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부법이 아니라 저는 생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세무회계 과투입하셔야 됩니다. 1차 때부터 정말 과투입해야 돼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다 회계학을 좋아합니다. 재무회계 좋아해요. 우리가 세무사 공부할 때부터 처음 하는 게 회계학이니까. 근데 그 시간에 사실은 많은 시간을 줄여서 세무회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때부터 꼭 선행을 하시고 과투입을 하셔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하반기 때 세무회계를 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말문제와 기타 세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또 세무회계 못하고 동차 때는 당연히 세무회계 제대로 못하고 유예 때 세무회계를 그때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회계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실력 쌓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차 공부할 때 세무회계 과투입하셔야 된다. 심지어는 정말 세무회계 할 시간 없으시면 세무회계 소득세 부가세만이라도 하세요. 문제 100문제 추려가지고 그거 2주에 1회독씩 한 8회독 10회독 해보세요. 그렇게 동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차생과 동차생은 세무회계를 하더라도 법소부 다 하시더라도 문제의 범위 늘리지 마세요. 유예생 전수문제 515문제 절대 못 돌립니다. 그리고 실전 종합문제 풀어보세요. 1시간 풀고 피드백 하는데 1시간,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문제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도 제 카페에 리스트를 정리를 좀 해드렸고 일단 세무회계는 정말 회독 늘려야 돼요. 세무사님 좀 공회전 될까봐 불안해요. 일단 공회전부터 하세요. 공회전 될까봐 불안해하지 마시고 세무회계는 공회전 하는 게 실력자예요. 세무회계 강경태 선생님 교재가 공회전 된다? 외워서 푸는 것 같다?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오히려 잘하시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범위 줄이시고 그 다음에 공부 범위 늘리는 거는 유예생 때 하는 거예요. 유예생들이. 그때 전수 문제 다 푸시고 GS 문제 푸시고 뭐 파이널 리뷰 다 푸세요. 이때는 어떻게 공부 범위를 늘리셔도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절대 1차생 때 동차생 늘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 어떤 과목보다 세무회계는 문제풀이 정말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정말 타임어택 속에서 스터디생들이랑 정말 살벌하게 실전처럼 문제 푸셔야 돼요. 세무회계 돌릴 때 저는 다 문제 복사해서 풀었어요. 실전처럼. 아니면 계속 해답 가리고서 풀어야 되면 그 집중도 떨어지고 속도도 안 나고 한 5문제 풀고 쉬고 싶고 풀다가 막히면 풀기 쉽고 왜냐면 막 풀다가 틀린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해설 보고 워크북 찾아보고 서머리 찾아보고 그러면 1시간에 문제 많이 풀어봤자 몇 문제 못 푼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3시간 동안 10문제, 15문제 풀기로 했으면 스터디 구성하셔서 평일날 매일 풀고요. 주말에는 GS 문제 9에서 스터디 공들이랑 또 빡세게 회계학 2부 실전처럼 90분 해서 확 풀어보세요. 어떨 때는 회계사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 실력 정말 늡니다. 저는 이게 바로 회계학 2부에서 살아남기 생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회계학 2부뿐만 아니라 세무사가 되기 위한 합격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손을 넘는 건 맞지만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 유예생분들 사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두 달 푹 쉬시고요. 혹시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다시 마음 추스 들이시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난이도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거나 합류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던 공부 꾸준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